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 역대급 투자입니다. 애플, 소니가 몰빵 중인 메타버스 핵심 기술 저평가주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7,500명이고요.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영상들 시청하시고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관련주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충분히 바닥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냥 메타버스가 아니라 핵심 기술 관련주기 때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일단은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한다면은 최근 솔직히 일주일 동안의 증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 지정학적 리스크가 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이랑 러시아랑 21일에 단판을 짓습니다. 이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못 줬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압박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도 있지만 미국이 뭐 올해 뭐 7번이냐 6번이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물론 현실성이 없지만 충분히 거기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에 영향을 줬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 이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급 부담밖에 없냐? 사실상 연휴가 길다 보면은 이 투자 자금이 보통 설 연휴 이후로 넘어갑니다. 이전까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급등을 안 시켜요. 왜? 까먹으니까. 연휴 거의 뭐 7일 쉬고 나서 거의 5일 쉬고 나서 사람들 다 까먹습니다. 이게 진짜 뭐가 급등했었는지 뭐가 상승했었는지 모르다 보니까 일부러 연휴 이후에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 영향이 있었다라 얘기했습니다. 100조가 몰렸죠.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다른 데 안 넣고 다 여기 청약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안 돼요. 한 3일밖에 안 되지만 그렇더라도 3일 정도 빨린 것만으로도 한 주에 증시의 수급이 많이 부족했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향들이 충분히 저는 다음 주만 되면은 악재가 두 개가 사라지거든요. 첫 번째가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 불확실성은 일단은 미국이랑 러시아談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해결돼도 다음 주가 아마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란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저평가된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데 메타버스에서도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업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AR, VR 얘기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구글이 이번에 AR 헤드셋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출시 유력이고요. 애플이 만든 헤드셋보다는 당연히 늦게 나옵니다. 그렇더라도 구글도 이번에 VR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에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뭐 얘네가 메타버스 안 했었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걸 본격적으로 들어가냐 아니면은 그냥 애매하게 그냥 분위기만 풍겼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구글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AR 헤드셋 개발 프로젝트 아이리스를 가동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겠지만 블리자드를 인수한 병 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각계 정말 이 대단한 공룡 기업들이 다 지금 메타버스에 투자 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이 개발 중인 AR 헤드셋은 가상 이미지와 실제 세상을 혼합해 보여주기 위해 바깥쪽을 향하는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으며 스냅이나 매직 리프 등 기존 AR 글래스들보다 몰입적인 혼합 현실 경험을 구현할 수 있다. MR이 뭐냐면은 MR이라는 건 AR과 그다음에 VR, 그러니까 증강 현실과 가상 현실을 합쳐 놓은 거를 MR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정말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그런 이제 이 글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면서 구글이 개발한 맞춤형 구글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안드로이드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에 출시 예정이고, 그래서 현재 메타, 벨브, HTC, HP, 소니 등 회사는 사용자들이 게임과 같은 가상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VR 헤드셋을 출시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매직 리프와 같은 회사는 AR 헤드셋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VR, AR, 메타버스에 지금 투자하는 기업들이 넘치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도 지금 참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케이. 메타버스가 뭐 이거저거 다 중요하지. 구글도 참전을 했는데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오감이죠. 우리가 시각이 있으면은 청각도 있고 청각이 있으면 촉각도 있고 느끼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의 오감을 만족시켜라. 초실감형에 집중하는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며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사실적이냐. 그리고 느껴지는 게 얼마나 현실적이냐. 이거 눈으로만 또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느끼기만 된다는 아닌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돼요. 느껴지면서 사실적인 게 보여야 이게 진짜 메타버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OWO 스페인입니다. 가상 세계에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기기를 만들고 있고요. 비햅틱스 한국입니다. 가상 세계에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기기를 만들고 있고요. 라라랜드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피부색, 성별 등을 바꿀 수 있는 맞춤 실감형 메타 모델을 또 만들고 있고요. 칼리버스입니다. 한국에서 HMD 기반 초실감형 메타버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시프트 올입니다. 일본에서 더위 추위를 느끼는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계에서 더워. 그럼 나도 더운 거고 추워. 그럼 추운 거예요. 그럼 이거를 넘어서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물을 마시면 물을 마시는 느낌. 뭐 아니면은 내가 거기서 뭐 다른 거를 예를 들어 컵을 잡고 있으면은 컵을 잡고 있는 느낌. 아니면 내가 뭐 거기서 검을 잡고 있으면 검을 잡고 있는 느낌. 총을 잡고 있으면 총을 잡는 느낌. 총을 쏘면은 총에서 나오는 진동. 이것까지도 다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메타버스 전 세계에 확 떠오르면서 관련 기업들의 초실감형 기술도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아까 이제 시각, 촉각, 청각 이 모든 것들을 들어간다는 거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상 세계 구축을 넘어서 그래픽 기술을 높여 실제와 혼동할 만한 화면을 구축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현실성이 높아서 이게 현실인지 가짜인지 가상 현실인지 실제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화면이 좋아야 된다는 거고 그 화면에다가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촉감형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메타버스는 이제는 우리가 진짜 현실 세계에서 물을 먹는 건지 아니면 가상 세계에서 물을 먹는 건지 느낄 수 없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서는. 그래서 일본 스타트업 시프트홀은 최근 메타버스와 연동해서 사용자에게 더위나 추위를 느끼게 해주는 웨어러블 기기 페블필을 선보였습니다. 페블필은 조약돌처럼 손바닥에 감기는 고성등 펠티어 소자 다른 두 금속을 접한 뒤 전류가 통할 때 냉각되는 현상을 이용한 소자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이제 이 손에 있는 걸 통해서 덥냐 춥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부 부착해 작동하고요. 특수 셔츠나 벨트를 함께 사용하면 목덜미에서부터 냉난방 효과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폐막한 세계 IT 가전제품 CES에서 비햅틱스에서 보시면 이 햅틱 조끼거든요. 예, 이게 햅틱 조끼고 이게 햅틱 이 장갑입니다. 이게 이제 촉감이라든가 뭔가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조끼랑 손이잖아요. 나중에는 이 조끼 손을 넘어서서 나중엔 진짜 뭐 머리에다 쓴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의 이 신경을 아예 건드린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완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최저 9도에서 최대 42도까지 온도를 구현할 수 있고 1회 충전 시 1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약 60g밖에 안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내 몸 안에서 메타버스에서 추워 그러면은 밖의 온도가 36도라도 메타버스 온도가 9도면 내 몸을 9도까지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의 온도가 영하 6도라도 내가 메타버스에서 이제 뭐 30도다. 그럼 30도까지 또 이제 내 몸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 있는 온도가 내 온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프트롤 관계자는 지금까지 스팀 VR에 호환되는 전신 추적 시스템을 일본 시장에서 판매해온 회사라면서 메타버스 시장 확대를 위해 열심히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스타트업 오투와 국내 VR 기업 비에틱스 대표 기업이 또 아까 얘기한 초실감형 메타버스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햅틱 조끼로 혁신상을 받았고요. 햅틱 조끼는 조끼를 입음으로써 촉감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칼이 찔리거나 총에 맞는 뭐 약간 진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햅틱 피드백은 진동에만 국한됐는데 이제는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햅틱스의 햅틱 장갑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겁니다. 이거 비햅틱스의 햅틱 장갑이 이겁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햅틱 장갑 같은 경우에는 어 장갑 손가락 끝에 배치된 10 개의 햅틱 모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햅틱 장갑은 많은 센서 부착과 비용 등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서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VFX는 카메라 기반 손 추적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성을 올리고 비용 낮췄다. 그러니까 각 집에서 모두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페블필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시프트 올에서 쓰는 거고요. 이거를 입음으로써 내 몸에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프트 올 겁니다. 다 약간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으로도 초실감형 진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HMD 머리 장착형 디스플레이입니다. 초실감형 메타버스 구현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아바타 위주의 메타버스가 아닌 수준 높은 그래픽. 그러니까 현실과 아니면은 메타버스가 구분이 안 되는 실사와 가상 세계를 혼동할 만큼의 서비스를 만들겠다 발표를 했고요. VR 전문 업체 칼리버스를 인수를 하고 초고화질 압축 기술,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통해 품질을 높여놨습니다. 사실상 칼리버스가 구현한 메타버스는 이전의 서비스랑 좀 다른 거고요. 최근 CES에서 칼리버스 메타버스를 공개를 했고요. 약 6만 5천 명이 있는 가상 콘서트 구현도 가능한 데다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매우 정교했다는 거야. 현실과 진짜를 구분할 수 없는. 그 우리는 이제 뭐예요? 나중에는 메타버스 안에서 여행을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충족이 되려면은 그 여행이 과연 내가 진짜 간 거랑 아니면은 여기 메타버스에서 간 거랑 구분이 안 돼야 돼요. 바람도 느껴야 되고요. 온도도 느껴야 되고요. 현지의 음식도 느껴야 되고요. 다 느껴야 돼. 이 감각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결국엔 시각이라는 겁니다. 진짜 같아야 먹어도 맛이 나도 진짜 같은 거고, 진짜 같아야 바람이나 온도를 느껴도 진짜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진행 중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라랜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기술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초실감형입니다. 근데 이 초실감형에서 방금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몸으로 느끼는 뭐 촉각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온도, 뭐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 다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이 김동석 대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시각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이 시각적 효과가 정말 화질이 너무 좋아서 사실이랑 구분이 안 될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촉각이 조금 약하더라도, 촉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솔직히 말하면은 현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각적 효과가 너무 안 좋아. 시각적이 누가 봐도 가짜야. 그러면 촉각이 너무 좋아도 누가 봐도 이거 가짜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에 사람들이, 그것도 흔히 말하는 우리가 메타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소니라든가 MS라든가 모두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모두가 투자하고 있는 게 바로 시각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열린다. 내년 차세대 XR 헤드셋 신제품 본물 터진다라는 건데, 왜 내년이냐? 이게 2021년 11월 기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신제품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보시면 메타, 전 페이스북,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신제품 확장현실 헤드셋을 연이어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MR 헤드셋을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히 미뤄질지 아니면 올해 출시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VR 기기를 출시한 이력이 있는 삼성전자는 XR 기기보다는 AR 스마트 글래스에 주력을 합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VR이랑 AR이랑 다른 게 뭐라 그랬어요? VR은 완전히 세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처음 보는 세계예요. VR은. AR은 뭐예요? 내가 지금 사는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세계에 거기에 가상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눈 앞에서 갑자기 인터넷 창이 뜬다든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인데 갑자기 오른쪽에 갑자기 모니터가 뜬다든가, 이게 AR이고, VR은 아예 처음 보는 세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옛날에 따지고 보면 진짜 뭐 고려 시대로 가상 세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뭐 조선 시대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석기 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바뀌는 게 VR이고, 지금 세계에서 가상이 추가되는 게 증강현실이다, AR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다 가능한 게 XR이고요. XR 헤드셋은 가상과 증강현실을 통합한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에서도 AR을 띄울 수 있는 거예요. VR과 AR 헤드셋에서 연산 능력 강화, 저장 용량 확대를 하면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디스플레이 화질을 계산된 이 XR 헤드셋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프로젝트 캠브리아라는 XR 헤드셋이고요. 이게 어디 거냐? 바로 메타 겁니다. 전 페이스북이고요. 우리가 흔히 오큘러스 퀘스트를 만든 기업이죠. 페이스북 현재 메타. 내년 2022년이죠. 내년이 이게 2021년 기사니까 2022년 상반기에 XR 헤드셋 프로젝트 캠브리아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8일 약 10월 28일 메타의 컨퍼런스를 통해 공개를 됐고요. 4K 디스플레이, 5개의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내장된 조이스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사면 변경할 정도로 메타버스에 선도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1분기 기준 2021년 XR 시장의 점유율 75%, 오큘러스 퀘스트로 거의 뭐 몰빵을 쳤다라 봐도 이상하지가 않다는 뜻이죠. 소니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에 VR 기기라든가 그 뭐 안에 여러 가지 기기들을 다 소니는 가지고 있죠. 2세대 VR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1세대 출시 이후 약 6년 만이고요. 소니는 자사의 콘솔 게임 약간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의 VR 기기를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정말 뭐 그 뭐 이 외나무 다리 걸어가는 게임이라든가 아니 웬만한 뭐 뭔가를 뭐 칼을 들고 써는 뭐 그런 게임들 있죠. 대부분 소니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은 소니가 상당히 좀 진출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세대 VR 헤드셋은 기존 2D와 VR 형식을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근데 1세대 이걸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렇게 화질이 좋진 않아요. 그리고 멀미가 납니다. 그 정도로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사실상 2세대가 얼마나 화질이 좋아질지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첫 소비자용 AR 헤드셋 홀로렌즈를 2022년 하반기에 출시할 전망입니다. 이미 산업 전문가용 AR 헤드셋 홀로렌즈 2를 공급하고 AR 시장에서 약 거의 몰빵 90%로 독주를 하고 있는데 또 이걸 소비자용으로 출시한다는 거죠. 가격 차이가 다르겠죠, 당연히. 예, 그만큼 이제 상용화를 시키겠다는 소리고 애플은 내가 너무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따로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4K, 8K, 마이크로 OLED 그리고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R, AR 기술을 메타, 애플,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모두가 지금 투자하고 개발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방금 나온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AR, VR 헤드셋 만드는 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거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다? 마이크로 LE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이크로 LED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만큼 선명하고 그만큼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우리가 화질이 좋은 그런 기술 마이크로 LE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마이크로 LED 기술이 메타버스에서 정말 판이 커진다 보시면 됩니다. 삼성, 애플, MS까지 메타버스 힘줄 마이크로 LED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은 결국에는 마이크로 LED로 귀결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태계 메타버스 시장이 열리자 힘줄 역할하는 마이크로 LED판이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TV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가상현실 시장에서도 빠르게 자리 잡고 있고요. 마이크로 LED는 크기가 5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초소형 LED를 얘기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필요가 없고요. 기술 구현의 난이도가 높지만 밝기와 명암비, 색재 연령은 물론이고 내구성과 전력 효율 면에서 너무 좋기 때문에 기술력만 잘 되면은 이것만한 게 없다라는 게 마이크로 LED라는 거죠. 그래서 TV용 마이크로 LED 칩 관련 연간 매출이 약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250%의 성장이 나올 것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매년 2배, 3배씩 뛰는 거예요, 성장이.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 규모가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상관이 없는 게 매년 2배씩 뛰는 거예요. 1000, 2000억, 2000억이 4000억, 4000억이 8000억, 1억 그게 1조 6천억 그 이상 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에서도 LED가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단위 직접 면적이 작은 안경형 디바이스 때문에 고집적인 이 마이크로 LED 기술 확보에는 삼성, 애플, MS 등 국내 빅테크사들이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만한 이제는 그런 이 헤드셋이 아니라 조그만한 그냥 알고 보니 이거 글래스라고 하죠. 안경이라고 하죠. 조그만하기 때문에 그 조그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작은 거 비해서 발광 효율이나 시야각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S가 최근 미국 특허청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 글래스 관련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MS도 마이크로 LED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죠. 마이크로 LE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플의 패널 공급 업체 중 한 곳인 샤프가 마이크로 LED 개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래서 2014년 이미 과거에 LED 업체인 럭스뷰를 인수하면서 관련 시장에서 계속 이제 투자를 했었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이크로 LED 시장으로 MS, 삼성, 애플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더니 마이크로 LED 시장이 지금 애플, MS, 삼성이 모두 투자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뭐가 있는데라고 하니 이 소부장 기업들이 메타버스로 지금 옷을 갈아입는 중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도 XR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주목하고 있으면서 XR 산업 공급망에 선진입해 향후 신산업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아일텍입니다. 자회사 선익 시스템은 마이크로용 디스플레이 OLED 온 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잘 몰라요. 실리콘인가 실리콘인가 뭐 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증착 장비를 개발 생산하고 있고요. KPS 같은 경우에도 OLED 위에 뚜껑은 온 실리콘인가 뭐 실콘인가 파인 메탈 마스크 공정 장비를 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OLED 이 온 실콘은 해상도 3000에서 약 4000 인치당의 픽셀 수가 3, 4천 개가 들어가는 VR, AR 기기용 디스플레이고요. 그만큼 화질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OLE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예, 이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화질이 좋게 만들어 주는데 아주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XR 생태계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태고요. 반대쪽은 회로 선폭이 좁을수록 성능과 전력 효율이 오르지만 점차 물리적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점 줄이고 작게 만들고 좀 더 얇게 만들고 하는 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 반도체 기술력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또 삼성이라는 거죠. 삼성이 주목한 꿈의 화제 마이크로 LED 매년 200% 성장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5조 시장 되면은 다음 연도에 10조, 20조, 40조, 80조, 160조, 320조, 640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1280조 계속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금미래 TV에 주요 디스플레이를 점찍고 육성 중인 마이크로 LED 패널이 200%씩 성장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약 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스로 빛을 내고요. 선명하고 밝은 화질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만 있다면은 이거만한 내구성이 없고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VR, AR도 쓰지만 홈시어터라든가 디스플레이 시장에 크게 쓰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K 화질 기준 800만 개에 달하는 LED를 일일이 배치하는 복잡한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지만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마이크로 LED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지금 마이크로 LED에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 메타버스에서도 어디 바로 마이크로 LED 관련된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종목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코세스입니다. 두 번째는 영우 DSP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로 LED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또 몇 개 넣어놨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마이크로 LED 관련주입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반도체 여기부터 이제 마이크로 LED 관련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동아일텍과 자회사 선익 시스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지금 이 종목들이 대부분 LED 관련주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기 때문에 바닥에서 상승이라든가 우상향 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우 DSP 디스플레이 관련주죠. 충분히 눌림목이 나와줬고 부담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한미반도체입니다. 당연히 한미반도체가 더 많이 올랐지만 충분히 저는 더 상승세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LED 관련주 관심을 좀 가질만 할 것 같고요. 메타버스에 이제 우리가 초현실 정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기술의 중심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알겠는데요. 저는요 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좀 무료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과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뭐 시황을 좀 무료로 알려줄 수는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강의, 매매법을 좀 무료로 나눠줄 수는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하신 분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아니면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꼭꼭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예, 시황을 정리해 드리고요.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강의 자료를 무료로 어,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얼 추천주를 제가 21일까지 올려놨습니다. 근데 21일 이후에 당연히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바로 24일 추천주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24일 예상 급등 예상 종목해서 추천주를 무료로 여러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올려놓으시면 어떤 종목이 올라오는지 무료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드린 종목입니다. 바로 해성 TPC죠. 대량 나쁘지 않았어요. 한 6%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수익 실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던 12월 같은 경우에도 승률은 77%였고 13%, 30%, 17%, 15%등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났으니까 주말 동안에 올려드릴 1월 24일 추천주도 월요일 추천주니까요. 무료로 들어와서 올려놓으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옆에 장 시작 전에 제가 이렇게 시황을 급비 분석에 올려놓습니다.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국내 이슈까지 전부 올려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 이것만 보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연구소 극비 자료입니다. 극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강의들을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보시면은 양극재 관련주에서 올려놨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법 강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번 올려드립니다. RSI 지표로 가지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무료로 다 올려드리죠. 다 무료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입니다. 100% 무료고요. 종목, 시황, 강의까지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3만 명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